운행호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고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림도 영상도 촬영도 편집도 모두 서툴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시간도 빨라지고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매번 뭘 그릴까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편집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질책하기도 합니다. 고민은 깊어가지만 재주가 일천한지라 큰 진전 없이 형식이 굳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 채널의 구독자가 곧 10,000명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 주도 빠짐없이 시청해주시고 정성 들여서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소또뽀님, 염선미님, 용뿔님, 태만님, 다니엘 후드님, 순옥님,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은 아닙니다. 저는 기념일 챙기는 일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많이 혼났습니다. 고민하다가 완전 평범하지만 Q&A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커뮤니티 공지란에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림은 영상을 참고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터치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담으려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물을 하나만 그렸습니다. 밑색을 까는 장면은 별거 없어서 빨리 돌려버렸습니다. 덧칠과 혼색을 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색상도 되도록 적게 사용했습니다. 색상을 적게 사용해서 색의 이름도 모두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밑색 과정이 모두 끝나고 어두운 부분 중심으로 착색이 시작됩니다. 어두운 부분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대상의 덩어리감이 드러납니다. 지금의 과정은 대상의 색보다는 덩어리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은 대상이 무슨 색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노란색으로 바뀌겠지만 이 밑색들이 노란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란색으로만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둡기와 채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계열의 녹색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사용하게 될 노란색이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중간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칠해진 색들과 섞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힘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힘이 들어가면 색이 섞이기보다는 밑색을 덮어버리게 되면서 밑색의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색을 섞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힘의 강도에 따라서 밑색과 적절하게 섞이도록 조절하는 건 아주 섬세하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올리브색을 주변부에도 살짝 칠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색은 주변의 색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가볍게 놓듯이 색을 칠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란색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노란색 사물로 보이지 않았지만 단 한 면의 칠로 순식간에 노란색 사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물의 고유의 색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밝은 면 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부분의 색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비롯한 다른 면들은 조금 엉뚱한 색이라도 밝은 부분만 고유의 색을 지키고 있다면 사물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부분은 노란색과 전혀 상관없는 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부분들일수록 주변 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색의 변화가 자유롭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자기 질감이나 금속 질감처럼 매끄러운 질감을 가진 사물들은 더 주변의 색을 잘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상을 반사하는 물체들을 반사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의 반사체는 보통 반반사체라고 부릅니다. 이번 그림은 빛이 반짝여서 흰색으로 빛나는 부분은 흰색으로 칠하지 않고 종이색을 그냥 남겨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얄팍해 보여서 종이색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간도 절약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채화는 이렇게 남기고 칠하는 기법으로 흰색을 표현하는 게 보통이지만 유화는 보통 흰색 캔버스를 그대로 남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얇게 칠하더라도 흰색으로 꼭 칠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일 파스텔이 유화는 아니지만 저는 오일 파스텔을 유화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종이색을 그대로 남겨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칠했을 때의 느낌과 흰 종이로 남겼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불을 더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색을 매끈하게 칠하기보다는 강약을 주면서 변화 있게 칠해줍니다. 한 가지 색으로 매끈하게 칠하면 그림이 얇아 보일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겹치듯이 색의 층을 쌓아 올리면 좀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로 힘도 주지 않았는데 부러집니다. 최초의 밑색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거칠게 칠해진 부분은 가벼운 터치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강한 힘으로 눌러 칠하면 밑색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밑색을 모두 덮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한 층의 레이어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층층이 쌓아 올린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너 개의 적은 양의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배경을 칠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색과 명도로 표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물병의 색이 주변으로 과감하게 번져주겠습니다.
외곽의 형태가 무너져서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부분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곽선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더 멋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물 전체의 외곽이 너무 깔끔하게 잘리지 않도록 그립니다. 외곽 처리의 거칠기는 사물 처리의 거칠기와 같이 호흡합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스타일의 그림은 외곽 처리도 깔끔하고 채려는 것이 조화롭게 보입니다. 저처럼 다소 거친 처리를 즐기는 스타일을 가진 그림은 외곽의 처리도 그만큼 거친 경계를 남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보다 더 거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라면 당연히 더 거친 외곽의 처리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림의 스타일을 구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림의 거칠기나 외곽의 처리 방법도 그림의 특징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오일 파스텔이 많이 부서집니다. 특히 노란색 계열의 밝은 색깔들이 잘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이렇게 가루처럼 부서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구입했던 건 괜찮았었는데 요즘 게 좀 심합니다. 보라색 계열의 어두운 색들은 너무 끈적거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제품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후반으로 갈수록 오일 파스텔에 힘을 주는 정도가 다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진행된 그림은 각 부분마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부분은 밑색과 부드럽게 섞여야 하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눌러칠해서 밑색을 덮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부분은 얇게 펴바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은 아주 두꺼운 터치로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그림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해서 훨씬 더 감각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일반적으로 완성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림의 후반부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림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진행 과정에서는 몇몇 개의 터치로 급격하게 그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림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 전체를 살펴보면 순수한 노란색이 사용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바로 옆에 아주 극소의 부분만 순수한 노란색이 남아 있습니다. 물병 전체는 분명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면적은 노란색보다 어둡거나 채도가 낮은 색입니다. 이 색들은 여러 밑색들과 노란색이 섞여서 만들어진 색들입니다. 이렇게 명도와 채도가 떨어진 색들이 순수한 노란색을 밀어 올려서 더 빛나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도와 채도를 쌓아 올린 그림이 원색으로만 그려진 그림보다 훨씬 깊이감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색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점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상이 가진 색 이외의 색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대상이 가진 명도와 채도의 폭을 조금 넓혀서 보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다양한 색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순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물을 하나만 선택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대상의 명도와 채도 그리고 외곽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Q&A 영상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